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의 손혁상 부연구위원입니다. 이 경쟁 제한성 검토와 관련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신미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우리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쟁법 관련해서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식재산권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그 재산권으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 경쟁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 경쟁 제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IP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라고 했는데요.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그리고 출시를 할지의 여부는 기업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의 행위로서의 전략적인 부분들도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기업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죠. 뭐 지금 전기 자동차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제너럴 모터스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EV1을 개발하고 나서도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소비자 효용과 상관없이 그 사실 그 자체를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타이트러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법익이라든 부분과 그 다음에 각 지식재산권에서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션 간에 이런 법익을 가지고 사업 기업자들이 게이밍을 하는 거죠. 게이밍을 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에 대해서 각자가 맞게 선택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사건 많이 회자된 사건은 이제 코닥 사건이 지난번 제가 초기에 발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프로덕트 호핑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조성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덕트 호핑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치기 하는데 이 바꿔치기 하는 주기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어쩌면은 경쟁 제한성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품성 판단과 관련해서도 우리 이상승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아이폰에서의 그 메모리 문제가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16기가에서 64기가, 128기가, 16기가로 시작하는 부분을 소비자 효용과 전혀 상관없이 기업이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기업이 선택하게 되는데 그 기업의 선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너찡이라고 보는 거죠. 너찌한다라고 요즘에 그 행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찔러 보는 거죠. 살짝 찔러 보고 소비자들이 거기다 무반응을 보이면은 16기가가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16기가에 대해서 반응이 다른 데는 32기가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왜 16기가에 대한 16기가로 시작하냐라는 불만이 엄청나게 높다면 다시 32기가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 효용과 상관없이 기업은 그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적으로 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상품성 판단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사업자와 협력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사실상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시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뭐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프렌드 부분도 마찬가지 기업들 간의 이제 협력의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경쟁 제한성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은 이제 사소한 정도의 내용이냐 아니면 혁신이냐 아니면 정말 혁신 중에서도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인지 그런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얘기도
경제 제한성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와도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빅데이터 부분과 경쟁법 사이에서의 관계가 상당히 좀 연구가 덜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소비자는 이제 그 개별적인 정보의 내용은 모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합이 어떠한 경제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경쟁 제한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후생 문제입니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본인 자체의 이윤이지 소비자의 후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넛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넛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선택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동기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습니다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초이스를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설계자가 바로 기업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 후생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탈러랑 선스타인이 쓴 넛지라는 책에 상당히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역지불 합의와 관련해서는 조성훈 변호사와 나정숙 부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으니까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산업에 관련해서 액타비스 사건과 룬트백 케이스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 교수님, 최난서론 교수님도 그렇고 조성훈 교수님, 나영석 교수님의 그 친절한 설명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여기 이제 유럽에서는 unlawful by object라고 해서 거의 per se illegal로 취급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상당히 이제 유럽법적인 그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경제법적으로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프로덕트 호핑 또는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신약 개발과 이제 등록 과정이라는 그런 레귤레이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게이밍을 통해서 잦은 신약을 등록을 해놓고 제너릭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그 등록된 특허를 철회해 버립니다. 철회해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신약 출시에 맞춰서 기존 제품의 코드를 삭제해 버리면은 이 제네릭 시장에서 만들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죠. 어떤 문제 발생하냐면 의사들은 그 코드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과 관련해서 동일한 병명에 대한 처방 관련해서 약사들이 제네릭을 쓰려고 하면은 처방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입증 불충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각이 되었지만은 FTC에서 이런 그 프로덕트 호핑에 관한 그런 법정 의견서를 보시면은 경쟁 제한적인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업계에서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꼭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 과정에 있어서 엔타이틀스와 레귤레이션 간의 게이밍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너징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이용이 된다면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구조가 선택지가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 첫 번째는 전략 행위에 대해서 경쟁 제한성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제안은 부수적인 행위와 관련돼서 경쟁 제한성 검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네릭 사업자들의 그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전략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게이밍을 통해서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거죠. 즉 초이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소비자들은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만약 신약 개발이 그 처방전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면 그 가격이 만약에 처방전 없이 만들어지는데 그 약품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기존에서는 의사의 처방으로 인해서 보험 적용을 받았는데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약품이고 그 대신 그 약품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동일한 약품을 가지고 결국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한 선택지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 제한성 여부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정책 제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